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창호입니다. 어제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복은 나와 또 우리 이웃 또 나의 가족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불행하면 이웃이 또 불행한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지제도 모두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주택바우처 제도로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분들에게 주거지원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급되는 액수에 조금 더 액수가 높아지고 또 어떤 분은 줄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또 지원받는 층이 좀 더 넓어지고 그렇게 약간 변화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 지역에 좀 더 힘든 분들,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 지원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분이나 또 주택 바우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1,000원도 너무나 소중하고 5,000원은 너무나 더욱더 소중하고 10,0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하면요, 대부분 청약 종합저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약 종합주택들은 최소한의 그 붙는 월마다 붙는 이 돈이 20,000원이 최저 한도고 500,000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런데 20,000원, 500,000원 이렇게 최하와 최고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20,000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못 내는 분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무대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무대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들어나 보셨나요? 네. 제목은 들어보셨나요? 이랬지만 제가 그냥 서울형 주택바우처 들어나 보셨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건방져 보여가지고요. 네.
서울형 주택바우처 들어보셨나요? 그러는데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느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수급권자에서 조금 더 소득이 되는 분이 차상위 계층이니까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위소득 60%를 또 살펴보면 1인 가구는 98만 원이 한도입니다. 2인 가구는 166만 원, 3인 가구는 2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가구는 대강 이제 여기에다가 50만 원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형 주택 바우처 이 지원 대상이 되려면 1인 가구는 68만 원 이하여야 되고 2인 가구 166만 원, 3인 가구 21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무엇이? 소득 인정액이.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 액수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월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사글세도 대상이고 보정부 월세도 대상이고 이 월세 거주자가 대상이고요. 전세로 전환했을 때 9,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전세 전환가가 9,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올해 4월 이전까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을 좀 더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여기다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 전환가가 얼마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500만 원 이하인 사람. 네, 0에서 그러니까 0은 아예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0은 일단 빼겠습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전세 전환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이거는 계산한다 그러면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월세가 이제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월세에다가 이제 이자를 감안한 수치가 75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금. 그러면 이제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이러면 20만 원으로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75 더하기 7천 이렇게 하면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75면 이것이 1500입니다. 그러면은 1500 더하기 7000이면 얼마입니까? 8500. 그러면 9,500만 원이 아직 안 되었죠. 그러니까 보증금 7천에 월세 20만 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전세 전환가가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예, 대강 이해가 되셨죠? 자, 월세가 이제 더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곱하기 75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75면 이것이 얼마냐? 7,50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7,5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없다. 이래도 대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굉장히 많이 내면 그만큼 고통스러우겠죠. 그래서 이런 산식으로 계산을 한다 하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중위소득 60%가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현재 이제 주택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주택 바우처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달리 말하면 주택 바우처는 주택 보조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거는 중위소득 4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보면 1인 가구는 6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118만 원, 3인 가구는 153만 원. 자, 이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가구가 1인 가구인데 69만 원 넘어버리면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118만 원이 넘어버리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3인 가구는 153만 원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98, 166, 2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잠시 써보겠습니다. 자, 98, 166, 215. (98) 166, 215. 어떻습니까? 이쪽에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조금 더 높아도 지원 대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기준은 69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인 가구당 19만 5천 원 지원이 된다 이러는 건데, 그 경우도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서울형 주거 바우처에서는 98만 1인 가구일 때 98만 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된다면 지원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여유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더 1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다. 그 다음에 2인 가구 경우도 대략 한 48만 원 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인 가구는 153만 원이니까 이것도 대강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 범위가 좀 더 넓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이 가운데 두 번째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잠깐 보시면 얼마를 지급받나. 1인 가구는 5만 원, 2인 가구는 5만 5천 원, 3인 가구는 6만 원, 4인 가구는 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5인 가구는 5만 원 증가된 7만 원 지원받고요. 6인 가구는 7만 5천 원 지원을 받습니다. 6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부터 7만 5천 원까지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액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일명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만 원이 소중하다. 그리고 1,000원도 소중하다. 그 1,000원이 없으면, 그 5,000원이 없으면 라면도 사 먹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할머니도 그 천은 이것을 아끼려고 어떤 때 멀리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뭐 물론 무상으로 이용할 전철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자,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날리는군요. 여기다가 하나 옮겨서 붙이겠습니다. 이게 또 날리는군요.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이게 또 날리는군요. 참. 자, 날려도 일단 여기로 갑니다. 2016년에 개선한 점이니까 올해 4월 달에 서울형 주거 바우처를 개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무려 8년 만에 16%를 인상했다. 이번에 16%를 인상을 했지만 인상을 안 하다가 8년 만에 인상을 했다. 이러니까요, 서울시도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라도 16% 인상을 했다 그러면 매년 2% 인상을 한 셈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가 뭐 1% 전후로 3년 동안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또 4%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가도 못 따라가는 뭐 동결이 8년 동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너무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옥탑방 지하 거주자도 이번에는 지급하겠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옥탑방 거주자, 지하 거주자에게는 지급을 안 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옥탑방에 사시는 분, 지하에 사시는 분, 이분들에게 이걸 지급 안 했다는 것은 이 상식 바뀝니다. 서울시가 왜 그랬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 제기도 있었을 텐데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최창우는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아무튼 개선이 되어서 일단 그나마 다행입니다. 1년 거주 조항을 예전에는 두었는데 이것을 삭제했다. 이것도 일단 발전된 것입니다. 1년 거주 안 한 경우도 이제 막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 상황이요. 그런 분한테는 이 5만원 또는 6만원 지급이 매우 소중할 수 있는데 1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삭제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시설 퇴소자입니다. 퇴소자에게 1년간 지급을 하는데 1인 가구는 12만원, 그 다음에 2인 3인 가구는 15만원 지급을 한다. 왜? 자립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도 결정을 잘 했습니다. 자, 여전히 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고시원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너무나 또 힘든 분들이 또 있죠. 그분들은 힘들어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만 고시원에 그 한 평 값이 타워팰리스 한 평보다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고시원 거주자를 왜 여전히 제외하는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제외, 뭐 음식점, 사무실, 뭐 이런 등등등등 기관,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식당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가장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분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서울형 주거 바우처의 기본 이념이,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기본이 훼손되면 모든 다른 것은 보나마나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적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인구의 5%는 됩니다. 어느 나라도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있는데 대체로 상대 빈곤은 5% 정도 되는 걸로, 또 더 많이 보면 8%까지. 제가 상대 빈곤이라고 했습니까? 절대 빈곤으로 수정을 합니다. 절대 빈곤은 5%에서부터 8%, 대략 5, 6%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면 250만 명이고 8%면 400만 명이고 또 10%로 보면 500만 명에 이릅니다. 상대 빈곤은 15%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5%를 더 플러스 시키면 75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이 상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빈곤 허덕이는 이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다 마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거 대안, 생계 대안 이것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잠시 무대를 옮겨서 다른 이야기, 기초법, 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이걸 그냥 줄여서 기초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수급권자 관련 법입니다. 근데 지금 대략 아마 140만 이 단위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강 400만 명 정도로 봐야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면 130만에서 400만 빼면, 이걸 거꾸로 빼면 얼마가 됩니까? 270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아주 그냥 절대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30만 명은 수급권자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270만 명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0만 명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라고 불리는데, 사각지대는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데 일부 못 받고 일부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 받는 그 대상층을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쪽에 여기 요런데 각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빛이 안 들어가는 이걸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사각지대는 조금이고 빛이 들어가는 데는 넓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사각지대는 넓고 이 지원되는 분들은 아주 적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2면 여기 1인데 1원 지원받고 2는 지원 못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을 사각지대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되냐? 절대 빈곤에 늪지대라고 해야 맞다. 아주 일부만 구주가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데, 서울형 주택 바우처가 바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지원될 걸로 예상되는 그 숫자가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너무 적은 것이죠. 뭐 저걸 가구로 볼 때 그러면 이제 만 가구다 그러면 서울시의 가구 수가 아마 300만 가구에서 350만 가구 이런 정도 사이 될 겁니다. 그러면 300분의 1이다 이렇게 대강 보면 그러면은 0.3%가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적다 규모가. 서울특별시 인구의 5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낮의 인구로 하면 훨씬 더 또 많죠. 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곳에 주거빈곤층 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이런 정도 0.3%밖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이 현실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다면 0.3%가 아니라 3% 또는 6% 이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액수도 좀 더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변화시키면 다른 지자체도 배울 것 아닌가.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이분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소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 빈곤층은 인구의 8%라고 하면 뭐 8% 뭐 얼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 8%가 어떻게 해서 8%가 되었는가.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약육강식의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함께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락에 떨어진 분, 이분들이 최소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울형 주택 바우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상층이 적고 액수가 또 적고 그리고 고시원 거주자 안 된다. 근린생활시설 안 된다.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하 거주자도 안 되었고 옥탑방 거주자도 지원 대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저 제도 속에서 한국의 주거 실태를 지금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자, 빠이빠이입니다. 감사합니다.